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그린에너지 설비과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공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 동영상,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얼굴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급수, 급탕, 환탕, 그리고 벤트, 드레인, 소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참 친절한 도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밑배관, 전정 배관, 바닥 밑배관, 바닥 그렇죠? 여기 밑배관, 상부 배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 급탕도 있고 오배수, 통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광경은 이제 여기에 있는 광경, 적산에서는 틀리더라도 이 적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광경이 예를 들어서 32mm가 필요한데 25가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고치시고요. 32mm가 돼 있을 때 그냥 32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9주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동관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PB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 스테인리스 관은 SR 조인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압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은 다 지금 전체가 용접이니까 이거는 지금 뭐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뭐 현장에서도 동관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고가라서 사용을 못하고, 이 스테인리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K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타입, 웰딩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웰딩은 뭐 이것도 기계실이나 공조실의 대규모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B관은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메이저 건설이다 일반 건설에서도 다 PB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업체는 뭐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아무데나 구입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이 PB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PVC 배관에 대해서, 오배수 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는데,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많은데 그 친구들도 그 한 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다는 거는 수십 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하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현장 가서도 현장의 특성에 맞춰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지워놓고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보통 이제 오피스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TPS가 있고요, EPS가 있고, 또 여기가 PS. 그러면 PS는 설비가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고요, EPS는 전기, 그리고 TPS는 그 통신에서 각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서로 이제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섭이 되니까 그거를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우개가 여기까지 지어지네요.
이쪽은 지우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 낙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양변기가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여기 3개, 소변기 2개, 양변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배관 자체가 스라브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봤을 때 그리고 천적 그러면 이제 양변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스리브를 넣는데 성형 스리브라는 걸 넣습니다. 성형 스리브. 그러다 보니까 이 성형 스리브에다가 이 레미콘을 타설할 때 이거를 먼저 선 시공을 하고 타설을 하고 나서 봤을 때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라브 밑에 좀 내려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게 블록으로 잡혔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라브 밑에 천정이 있으면은 파이프가 어떤 거로 그릴까요? 파이프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간이나 아니면 Y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관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장에서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 안 그려질까요? 한선 이게 두 선을 끌고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또 스리브를 이렇게 해서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YT간과 45도 YT 그러니까 Y가 45에다가 아니면 YT로 해서 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 내부의 천정은 항상 좁기 때문에 2단을 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항상 순차적으로 쭉쭉 나가야지만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변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레벨 자체가 얼마나 될지를 검토를 충분히 해야지만 이런 단면을 그릴 수가 있고 머릿속에 남아 있고 자재가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이 상부가 또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또 요런 양변기 브라켓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변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파이프 양변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브라켓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정심이 있고 편심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물량들은 이 양변기에서 들어올 때 제작할 때 제작이 아니고 구매할 때 이것도 편심이든 정심이든 그 받침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통기관이 지나갈 때 이 통기관은 지금 만약에 여기가 있을 때 요 배관이라 봤을 때 이 전단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보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가 엘보를 보통 이제 높이가 한 3m 정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4m 이건 건물 높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통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TR, 벤트 트루 루프, 벤트 트루 월. 그러니까 벽 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정, 지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변기는 이제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소변기랑 세면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여기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죠? 요 바람만 지우고, 지금 세면기랑 소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양변기는 100이란 치수를 꼭 염두를 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정도 돼봤자 이게 100mm 갖고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그 100mm든 150mm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본인이 판단해서 100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그 10개 미만은 보통 이제 100mm, 평면에서는 100mm 갖고 충분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여기도 지금 3개밖에 안 되고 여기도 2개. 그렇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메인이 같다. 예를 들어서 메인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졌을 때, 얘는 100mm지만 얘는 100mm지만 얘는 125로 쓸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이게 깨끗하게 지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다른 걸 한번 이제 다음에는 아이패드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이제 얼굴이 안 나오고 그림만 나오니까 그렇게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변기를 또 한번 해봐야죠. 소변기나 세면기. 소변기는 지금 그 타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시간이 걸리네요. 소변기는 지금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가지 타입이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타입이 있고요. 바닥에서 떠 있는 타입이 있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트랩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밑에다가 트랩을 달아야 되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얘 같은 것도 벽부형 같은 것도 트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는 트랩을 달아야 되고, 지금 벽에서 트랩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얘는 바로 내려가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트랩이 있는 거, 얘도 트랩이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트랩이 없는 거로 봤을 때는 하단에다가 P트랩을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소변기도 성형 슬리브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세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면기. 이것도 또 지워야죠. 쫙 지우고. 그러니까 세면기는 별도의 P트랩이 필요 없습니다. 그 트랩 자체가 그 기구에서 판매하는 S트랩과 P트랩 가지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관만 이제 슬리브, 성형 슬리브랑 관통 슬리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면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세면기.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벽 속으로 꽂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전면에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거. 얘는 지금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얘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S트랩, 이거는 P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부속이 뭐냐. 그러니까 35mm 그 DTS 엘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2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32mm고요. 그러니까 부속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부속을 알아야지만 여기에 있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하부는 또 이제 35mm 짜리 성형 스리브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꽂아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급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쪽으로 급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관통 스리브가 들어가는 거죠. 50mm 짜리 관통 스리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양변기도 관통 스리브. 높이 값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관통 스리브가 들어가고 성형 스리브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잘 판단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형 스리브에 대해서는 그 양변기, 세면기 그리고 소변기가 판매가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 꼭 서야 되는 이유가 이게 없었을 때, 하자가 났을 때 밑에 세대에 전액 배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형 스리브를 쓰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오피스 건물은 성형 스리브 안 쓰고 해도 뭐 물샘은 뭐 바로 밑에가 뭐 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는 화장실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실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벽으로 다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주로 성형 스리브를 쓰고 관통 스리브도 마찬가지 써서 다 방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을 때 그 동영상으로 제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 지금 이제 계속 그 YT간이랑 Y간 그리고 YT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보는데 중요한 거는 급수 배관과 급탕 배관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빨리 뭐 대충이라도 지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은 DRF 부속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DRF 부속으로 많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제가 DRF라는 거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썼던 제품이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고 미래에도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는 몇십 년이 지나도 배관 자재가 바뀐 거는 PB 배관이랑 SR 조인트 서스 배관에서 바뀐 거 빼놓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운 이 자재 리스트나 이런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품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화장실에서 배관공이 몇 명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 적산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적산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속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 드리면, PVC는 DRF 부속 그리고 뭐 NRF 부속 있을 거고, 또 이제 주철관 부속도 있는데 주철관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주철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썼던 거 섹스티아 같은 제품이 있지만 얘도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조인트에서 DRF, NRF를 부속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통기관은 DTS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본드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기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급수에서는 그냥 SR 조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편하게 해보실 게 SR 조인트. 다른 부속도 많은데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SR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PB는 에이콘, 그래서 가장 잘 만들고 있고, 예전에 하자가 많았지만 지금 이제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일단
이 제품들을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밖에 사회에서 통용되고 하자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납품했던 자재들이니까 꼭 이해하시고, 여기 관련된 카탈로그랑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가 같은 것도 제가 도면 그린 것처럼 그 양변기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어저께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사진도 꼼꼼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친구는 이제 시방서를 갖고 지금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방서를 갖고 공부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런 게 있구나 할 때 찾아서 한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시방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H에서 나오는 지침, SH공사에서 나온 지침, 그리고 각 시도 자치구에서 만든 건설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용을 하는데, 우선은 국토부랑 SH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들을 보시다 보면 이제 숫자가 틀린 게 이제는 구주차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이 왜 틀렸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산을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뽑았는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본인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린 설계가 내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창의적인 아이템입니다. 창의적인. 누구나 그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배관 용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배워도요, 물은 셀지언정 배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능이고, 이거는 지금 머리를 쓰고 단면을 계산하고, 단면도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그냥 선만 이렇게 쭉쭉 가는 배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게 이 스라브 속에서 양변기가 앉혀서 배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얘가 사용을 어떻게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물이 안 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설계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사무실이 열악하지만 이 설계는 진짜 그 창의적인 머리가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본인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본인이 그려놓고도 찾지를 못하는 게 설계 도면입니다. 근데 남이 지적을 했을 때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학생들이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저한테 덤빈다는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덤벼야 됩니다. 저도 배울 때 우리 고참한테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 따졌을 때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항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했을 때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더 모자라면 오늘 전화를 주십시오.